저 개 좀 잡아봐.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분 위에 올라가 앞발로 흙을 마구 걷어차며 산자락에 흙비를 뿌렸지요. 돌석이 뒤에서 허리를 끌어앉아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오히려 더 깊숙이 발톱을 박아 넣었습니다. 녀석의 앞발은 이미 피투성이었으나 눈은 시뻘겋게 뒤집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관 뚜껑 위로 흙투성이가 된 백구가 무언가를 물고 올라왔을 때 성묘를 온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10년을 키운 충견이 주인의 묘를 파헤쳐야만 했던 끔찍한 이유. 땅속 깊은 곳, 아버지의 관 위에는 대체 무엇이 묻혀 있었던 걸까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리킨 그날의 진실, 지금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한가위, 돌석은 아내와 노모를 모시고 10년 전 급사한 선친의 묘소를 찾아갔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산기슬, 돌석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이며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풀이 무성할 줄이야. 돌석이 한숨을 쉬며 낫을 휘둘렀답니다. 10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하지. 아내가 치마폭을 걷어 올리며 돌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노모는 묵주를 손에 쥐고 돌아가신 아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어서 촛불을 켜거라.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 어머니. 돌석이 부싯돌을 치며 공손히 대답했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이상하네. 아내가 치마폭을 눌러가며 중얼거렸어요. 제사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윤기가 흘렀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촛불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렸답니다. 노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묵주를 더욱 세게 쥐고 손을 떨었어요. 이게 웬일이냐. 바람도 없던 것이. 아내가 다시 촛불을 켜려 하며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구나. 노모가 묵주를 더욱 세게 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이 센 것뿐이에요. 돌석이 노모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얌전히 엎드려 있던 늙은 백구가 돌연귀를 쫑긋 세우고 허공을 향해 짖기 시작했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백구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백구야, 어찌 된 거냐? 돌석이 이상하게 여기며 백구를 달랬답니다. 백구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꼬리털을 곤두세웠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답니다. 저 개가 왜 저러지? 아내가 불안해하며 돌석의 소매를 잡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제사상이 차려진 묘소 위로 뛰어올랐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봉분을 향해 지저댔어요. 백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돌석이 기겁하여 백구를 말렸답니다. 조상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노모가 백구를 나무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구는 입가에 거품을 물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미친 듯이 봉분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돌석이 백구를 끌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 저 개가 왜 저래요?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조상님께서 노하신 건 아닐까? 노모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어요. 부정한 기운이 있나 보구나. 노모가 묵주를 더욱 세게 쥐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답니다. 백구의 발톱은 흙을 파내며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발톱이 깨져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녀석은 고통도 잊은 채 땅속 무언가를 꺼내려는 데에만 집착했답니다. 백구야, 제발 그만해. 돌석이 애타게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빗방울이 흙과 섞여 진흙이 되어 사방으로 튀었답니다. 백구의 눈에는 무서운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서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모두들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 아내가 코를 막으며 말했답니다.
백구의 피 묻은 발 아래로 드디어 낡은 관, 뚜껑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묻힌 관이 아니었답니다. 이게 뭐냐? 관이 왜 여기에?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의 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내가 불안해하며 돌석의 팔을 붙들었답니다. 백구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관 뚜껑 틈새를 이빨로 물어뜯어 젖혔어요. 그 안에서 시커먼 물체가 튀어나왔답니다. 으악! 아내와 노모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그것은 사람 형상의 썩은 집 인형이었답니다. 심장 부위에는 녹슨 쇠말뚝이 깊게 박혀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이게 뭐냐? 돌석이 입술을 떨며 말했답니다. 저주의 물건이구나. 노모가 경악하여 뒤로 물러서며 외쳤어요. 집 인형의 얼굴 부분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온몸에는 검은 실로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되어야 할 자리에 끔찍한 저주의 주물이 들어있다니요. 돌석과 노모는 경악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나. 돌석의 마음속에 10년 동안 묻어둔 의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답니다. 때마침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행렬이 올라왔어요. 악기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답니다. 이는 숙부 최진사가 자신의 효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악공을 대동하고 성묘를 오는 길이었어요. 어라, 저건 최진사님 행렬이구나.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오늘도 요란하게 오시네. 다른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최진사의 행렬에는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과 악공들이 따라왔고 하인들이 온갖 제수용품을 들고 있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성이 지극한 모습이었어요. 요란하게 올라오던 최진사의 일행은 묘소의 참상과 흉측한 집 인형을 목격하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저게 뭐냐? 묘를 파헤쳤네. 저주라도 받은 건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백구는 쇠말뚝을 보고 더욱 살기 등등하게 지저댔답니다. 마치 범인을 지목하듯 막 도착한 최진사를 향해 머리를 돌리고 으르렁거렸어요. 저 개가 왜 저러지? 최진사의 하인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렸답니다. 뭔가 이상하네. 다른 하인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최진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바로 분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답니다. 돌석이 떨리는 손으로 쇠말뚝을 뽑으려 했어요. 이를 본 최진사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당황하면서도 선수를 치기 위해 호통을 준비했답니다. 감히 조상의 묘를 파헤치다니. 최진사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폐류나. 최진사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답니다. 숙부님, 이게 아닙니다. 걔가 갑자기. 돌석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변명 말라. 조상님께 어찌 이런 폐역을 저지르느냐. 최진사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돌석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건장한 하인들이 최진사의 눈짓을 받고 돌석과 백구를 포위하기 시작했답니다. 집 인형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 최진사는 증거를 없애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묘소의 소란을 핑계삼아 무력을 행사할 태세를 갖췄어요. 폐륜을 저지른 조카놈과 미친 개를 당장 멍석말이하라. 최진사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며 상황을 불효자의 난동으로 몰아갔답니다. 숙부님, 정말 잘못 보신 겁니다. 돌석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이 억지로 돌석을 꿇어앉혔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인 하나가 백구의 머리를 치려 하자 백구는 날렵하게 몸을 피해 하인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며 반격했답니다. 아야!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이놈의 개가. 다른 하인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며 소리쳤답니다. 백구는 10년 묵은 분노를 표출하듯 포위망을 뚫고 최진사를 향해 곧장 돌진하여 그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어요. 으악! 이 미친 개가. 기겁한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체면을 구긴 그는 악을 써댔어요. 저 개를 당장 쳐 죽여라.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네, 나리, 하인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몽둥이질을 시작하자 백구는 피를 토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최진사를 노려보며 짖었어요. 마치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만해. 돌석이 온몸을 던져 백구를 감싸 안고 몽둥이를 대신 맞으며 절규했답니다. 묘 속에 괴이한 것이 있어 그랬다. 헛소리 말라. 최진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석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의 말만 믿고 돌석을 페류나로 여겼어요. 돌석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고 의식이 흐려졌지만 품 안의 백구를 놓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집 인형을 가리켰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돌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 인형에 쏠리자 다급해진 최진사가 하인들에게 지시했답니다. 저 흉측한 물건들을 당장 불태워 없애라. 네, 나리, 하인 우두머리가 집 인형과 쇠말뚝을 집어들고 불을 붙이려 했어요. 돌석은 고통을 참고 기어가 하인의 다리를 잡았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백구 역시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하인의 손목을 물어뜯었어요. 집 인형은 바닥으로 뒹굴며 간신히 소실될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분노한 최진사가 직접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어 백구의 목을 치려 했어요. 묘소에는 끔찍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이놈의 개를 없애버리겠다. 최진사가 칼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답니다. 아무도 감히 최진사를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칼날이 번뜩이며 내려 꽂히려는 찰나 숲속 어디선가 기괴하고 날카로운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며 최진사의 동작을 멈추게 했답니다. 뭐야? 최진사가 칼을 든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답니다. 넝마주의 차림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묘소 입구에 나타나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어요. 누구냐?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노파는 피 묻은 집 인형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산 사람 잡는 것도 모자라 죽은 귀신까지 올감했구나. 어디 사는 늙은이냐? 어서 물러가지 못해. 최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노파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답니다. 노파의 등장에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울어대며 하늘로 솟구쳤답니다. 사납게 굴던 최진사의 사냥개들마저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노파의 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노파를 바라보았어요. 저 할머니는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노파는 성큼성큼 다가와 파헤쳐진 묘 속의 집 인형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더군요.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지독한 연매로다. 노파가 집 인형을 들어 올리며 단언했답니다. 아주 가까운 핏줄이 저주를 걸었어. 가까운 핏줄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진사를 곁눈질했어요. 최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답니다. 무슨 헛소리를?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헛소리라고? 노파가 최진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그럼 이 쇠말뚝에 묻은 피는 누구 것일까? 백구가 절뚝거리며 노파에게 다가가 꼬리를 쳤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이상하네. 저 개가 저 할머니를 아는 것 같아. 한 구경꾼이 중얼거렸답니다. 노파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내 놈이 사람보다 낫구나. 10년을 칼을 갈았어. 10년이라고? 돌석이 놀라며 물었답니다. 이 개는 10년 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 노파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돌석이 간절히 물었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으름장을 놓았어요.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들을 모조리 옥에 쳐넣겠다. 그래. 관아에 가자꾸나. 노파가 빙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누가 더 벌을 받을지 보자꾸나. 이것들이
최 진사가 분개했지만 노파의 기세에 눌려 대들지 못했어요. 나리, 어서 가시지요. 하인이 최 진사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답니다. 최 진사는 하인들을 이끌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둥지둥 도망쳤답니다. 나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인이 따라가며 물었어요. 닥치고 따라와, 최 진사가 소리쳤답니다. 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최 진사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묘소에 남겨진 돌석은 노파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답니다. 할머니, 아버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노파는 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낡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돌석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부적에서는 이상한 향내가 났답니다. 이게 뭡니까? 돌석이 부적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오늘 밤 저 개를 따라가거라. 노파가 신중하게 일러주었답니다. 놈의 집에는 잡기를 막는 금줄이 쳐져 있을 테니 이 부적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석이 간절히 물었답니다. 노파가 묘한 말을 남겼어요. 놈의 숨통을 끊을 확실한 물증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물증이라니요? 돌석이 다시 물었지만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져 갔고 묘소에는 돌석과 가족, 그리고 상처 입은 백구만 남았어요. 당신, 정말 괜찮아요? 아내가 돌석의 상처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괜찮소. 백구가 더 심하게 다쳤어. 돌석이 백구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최 진사가 묘소의 일을 입막음하기 위해 왈패들을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돌석이 네가 위험하겠어. 한 마을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최 진사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도 고개를 저었어요. 돌석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노모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어서 피해야 해요. 아내가 돌석의 팔을 잡으며 애타게 말했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처가로 가거라. 돌석이 상처 입은 백구의 상처를 동염해주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답니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돌석이 비장한 결심을 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최 진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내가 만류했지만 돌석의 뜻은 확고했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하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오. 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모도 돌석의 손을 잡고 만류했답니다. 얘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있는 우리라도 무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돌석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답니다. 백구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상처 투성이 몸이지만 기운만은 살아있었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최 진사의 사병들이 돌석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기 횃불이 보여. 아내가 창틈으로 내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빨리 뒷문으로 나가거라. 돌석이 급히 말했어요. 가족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후 돌석은 홀로 남아 백구와 함께 기다렸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백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돌석의 옷자락을 끌었답니다. 그래, 가자. 돌석이 품에 노파가 준 부적을 단단히 챙기고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백구를 따라 어둠 속으로 나섰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돌석은 백구의 뒤를 따라 인적이 드문 산길을 통해 최 진사의 대저택으로 은밀하게 이동했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면서도 길을 잘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앞장섰어요. 백구야, 너 이 길을 어떻게 아니? 돌석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렸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더욱 빨리 걸어갔어요. 마치 10년 전부터 이 길을 다녀본 것 같았답니다. 산길을 한참 걸어가자 저 멀리 최 진사의 대저택이 보였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군.
돌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최 진사의 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어 정문 접근은 불가능했어요. 사병들이 칼을 차고 이리저리 순찰을 돌고 있었답니다. 놈들이 잠도 안 자고 뭘 지키는 거지? 돌석이 수상히 여겼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돌석이 걱정스러워했답니다. 백구는 우회하여 저택의 뒷담 쪽 덩굴로 가려진 좁은 개구멍 앞으로 돌석을 인도했어요. 10년 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냐? 돌석이 백구를 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개구멍 앞에는 무당이 쳐놓은 붉은 금줄과 방울들이 걸려 있었답니다. 백구가 다가가자 방울이 요란하게 울리려 했어요. 백구가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답니다.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돌석이 노파가 주었던 부적을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금줄 위에 부적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일며 금줄이 소리 없이 타들어갔답니다. 방울 소리도 멈췄어요. 신기하네. 돌석이 감탄하며 말했답니다. 결계가 깨지자 백구는 잽싸게 개구멍을 통과했어요. 돌석도 그 뒤를 따라 마당 안으로 잠입했답니다. 안채에서는 최 진사가 구판을 벌여 묘소에서의 부정을 씻어내려는 굿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밤엔 신칼받아 산 귀신과 죽은 귀신을 다 쫓아낼 것이오.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제발 부정을 씻어내 주시오. 최 진사의 간절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늘따라 왜 저리 굿을 크게 하는 거지? 돌석이 의아해했답니다. 백구는 10년 동안 폐쇄되어 잡초만 무성한 우물가 옆 늙은 버드나무 아래로 기어들어가 멈춰섰어요. 그곳에는 낮에 보았던 노파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돌석에게 삽을 건네며 백구가 발로 차는 지점을 파라고 손짓했어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여기에? 돌석이 놀라며 물었답니다. 묻지 말고 파거라. 노파가 간단히 말했어요. 여기를 파라는 거군. 돌석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안채에서 최 진사가 사주하는 소리가 들려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오늘 밤 그 개새끼와 조카놈을 죽여 없애라. 네, 나리, 사병들의 대답이 들렸답니다. 빨리 파라. 노파가 재촉했어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한참 파내자 삽 끝에 둔탁한 항아리가 걸렸답니다. 돌석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이게 뭐지? 돌석이 항아리를 꺼내며 물었어요. 항아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무거웠답니다. 뚜껑이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네가 찾던 증거다. 노파가 말했답니다. 증거요? 돌석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바로 그때 인기척을 느낀 최 진사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뒷마당으로 들이닥쳤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기 누구냐? 사병들이 소리쳤답니다. 침입자다. 다른 사병이 외쳤어요. 백구가 사력을 다해 짖으며 사병들에게 달려들어 시선을 끌었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인을 지키려 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사병 우두머리가 소리쳤답니다. 그 사이 노파가 돌석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어요. 항아리를 들고 담을 넘어라. 돌석이 항아리를 품에 안고 담장을 기어 올랐답니다. 가까스로 담을 넘는 순간 뒤따르던 백구가 사병의 창의 옆구리를 스쳤지만 멈추지 않고 주인을 따라 어둠 속으로 내달렸어요. 놓쳤다. 사병들이 아쉬워하며 소리쳤답니다. 날 있게 보고 드려야겠다. 사병 우두머리가 안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편 돌석과 백구는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답니다. 백구야, 괜찮니? 돌석이 백구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백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꼬리를 흔들어 대답했답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돌석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답니다. 봉인이 워낙 단단해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돌석이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새벽이 되자 마을에는 어젯밤 최 진사 댁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무엇을 훔쳐갔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답니다.
최 진사가 크게 화를 내고 있다더라. 한 사람이 말했어요. 돌석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로 향했답니다. 항아리를 들고 가서 최 진사의 죄를 폭로할 작정이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때다. 돌석이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백구도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돌석을 따라왔어요. 마치 이 순간을 10년 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에요. 장터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어제 묘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모두들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어요. 돌석이가 온다, 누군가 소리쳤답니다. 저기 최 진사도 오네. 다른 사람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드디어 돌석과 최 진사가 마주할 순간이 다가왔답니다.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 장터에는 지난밤 최 진사 댁의 소란으로 인해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장터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흙투성이가 된 돌석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피 묻은 항아리를 높이 쳐들고 최 진사의 만행을 고발할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돌석이 목청을 돋우며 외쳤어요. 무슨 일이냐? 한 구경꾼이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돌석이가 뭔 말을 하려는 거야? 다른 사람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사병들을 풀어 돌석을 제압하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과 백구의 섯을 퍼른 기세에 눌려 접근하지 못했답니다. 저놈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최 진사가 사병들에게 소리쳤어요. 나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병 우두머리가 난처해하며 말했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돌석이 외치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돌석이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잠깐만, 돌석이 바닥에 항아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답니다. 그 안에서 검붉은 흙과 함께 몇 가지 물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 저게 뭐야?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놀라며 말했답니다. 뭔가 나왔네. 다른 사람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 물건은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감쪽같이 사라졌던 상아 도장과 머리카락과 손톱이 담긴 비단 주머니, 그리고 검은 밀랍으로 봉인된 작은 종이 뭉치였답니다. 저건.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을 촌장과 원로들이 다가와 도장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형님의 인장이 확실하다. 촌장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맞아. 이 도장 분명히 기억한다. 한 원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과 손톱은 뭐지? 또 다른 원로가 비단 주머니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때 낮에 보았던 노파가 나서서 설명했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저주를 걸기 위한 매개체요. 도장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훔친 것이다. 저주라고요? 사람들이 경악하며 물었어요. 노파가 검은 밀랍을 벗겨내며 종이를 펼쳐 보였답니다. 거기에는 최 진사가 무당에게 준 돈의 액수와 저주를 의뢰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최 진사의 필체가 아닌가? 한 원로가 종이를 보며 말했답니다. 분명히 최 진사 글씨야. 다른 사람도 확인했어요. 결정적인 물증 앞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답니다. 누가 훔쳐다 묻어놓은 것이다. 최 진사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발뺌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랬겠소? 촌장이 날카롭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자니가 형님 장례식 날 저 항아리를 들고 뒷마당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네. 맞아. 나도 봤어?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답니다.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증인이 나서며 말했어요.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이상했지. 한 원로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최 진사를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경을 죽인 살인마, 폐류나,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사태가 커지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증거물과 증언을 확보한 포졸들은 최 진사를 포박했답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최 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소리냐. 포졸 우두머리가 일갈했답니다. 최 진사의 하인들마저 살기를 찾아 자백하며 주인을 배신했어요. 나리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따른 것뿐입니다. 하인들이 앞다퉈 고백했답니다. 10년 전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나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하인이 떨리며 말했어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는데 그때 저 항아리를 묻으라고 했어요. 다른 하인도 증언했답니다. 나리가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재산 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또 다른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돌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답니다. 아버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하늘을 향해 길고 슬픈 하울링을 하여 죽은 옛 주인의 넋을 위로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 개가 진짜 주인을 찾아준 거구나. 한 아낙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답니다. 사람보다 낫네, 정말. 다른 사람도 감탄했어요. 돌석은 10년 묵은 한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쳐 쓰러진 백구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돌석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최 진사가 압송되던 도중 뇌물을 써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마을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놈이 도망쳤다고? 돌석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압송 도중에 관리를 매수해서 달아났답니다.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말했답니다. 이를 어쩌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저놈이 복수를 하러 올지도 몰라. 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모두 조심해야겠어.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최 진사가 어떤 복수를 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돌석도 집으로 돌아와 백구와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을 지키며 혹시 최 진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했답니다. 백구야, 우리가 이겨낸 거야. 돌석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도주 중인 최 진사의 잔당이 마을의 식수원인 우물가에 몰래 접근하여 비소가 든 독약을 탔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최 진사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었어요. 나만 죽을 수는 없다. 모든 놈들을 다 데려가겠어. 최 진사가 이를 갈며 하인에게 지시했답니다. 나리, 정말 이래도 됩니까? 하인이 주저하며 물었어요.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최 진사가 소리쳤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아낙네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우물가로 몰려들었어요. 물냄새를 맡고 이상함을 감지한 백구는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며 접근을 막았답니다. 저 개가 또 미쳤나 봐. 한 아낙니가 물동이를 들고 말했어요. 물 좀 길게 비켜라. 다른 아낙니가 백구를 쫓아내려 했답니다. 왜 자꾸 막아? 또 다른 사람이 짜증스러워했어요. 백구는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사람들이 우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백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제부터 이상해. 묘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쫓아내려 하고 억지로 물을 뜨려 했어요. 백구가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은 물을 기르려고만 했답니다. 사람들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백구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물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돌발 행동을 했답니다. 저 개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왜 물을 마셔? 누군가 의아해하며 말했답니다. 갈증이 났나?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구는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발작했답니다. 으악! 그 끔찍한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여 물동이를 내던졌어요. 그제야
물에 독이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물에 독이 들어있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백구가 우리를 구하려고. 한 아낙니가 깨달으며 말했답니다. 저 개가 독이 든 걸 알았던 거야? 다른 사람이 놀라며 물었어요. 백구의 희생 덕분에 대참사는 피했지만 이미 물을 조금이라도 마신 몇몇 노약자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소식을 들은 돌석이 달려와 쓰러진 백구를 안아 올렸답니다. 백구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숨은 가빠져 있었어요. 백구야, 왜 이랬어? 왜? 돌석이 오열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라서. 마을 사람들이 백구에게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노파가 나타나 우물물을 살피더니 탄식했답니다. 이것은 비소 중독이다. 최 진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구나. 노파가 경고했어요. 해독하지 않으면 백구도 중독된 사람들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하려다 죽어가는 백구를 보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할머니,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돌석이 간절히 물었어요. 노파가 일러주었답니다. 마을 밖 절벽 끝자락, 바위 틈에서 자라는 자색 약초만이 유일한 해독제다. 자색 약초라니요? 돌석이 다시 물었답니다. 독수리 바위 절벽 끝에 자라는 보랏빛 약초 말이다. 그것만이 비소독을 풀 수 있어. 노파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곳은 너무 험해서. 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백구를 살려야 해. 돌석이 결연히 말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마을 사람들이 나서며 말했답니다. 백구가 우리를 구해줬으니 이번엔 우리가 백구를 구해야지. 한 아낙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돌석은 위독한 백구를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백구를 살리기 위해 지체 없이 험한 산길을 향해 달렸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백구야. 돌석이 등에 업힌 백구에게 말하며 산길을 올랐어요. 백구는 등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인의 체온에 의지해 마지막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답니다. 저기 독수리 바위가 보인다. 앞서 가던 사람이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다른 사람이 격려했답니다. 하지만 절벽은 생각보다 더 험했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한 곳이었답니다. 너무 위험해. 몇몇 사람들이 주저했어요. 나 혼자 갈게요. 돌석이 말했답니다. 안 돼. 혼자 가면 더 위험해.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결국 돌석과 몇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절벽을 오르기로 했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노인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험준한 절벽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미끄러운 바위와 날카로운 돌들이 발목을 잡았답니다. 하지만 백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두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절벽 끝에 도달했답니다. 저기 보라색 풀이 있어. 한 사람이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보랏빛 약초를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더욱 위험한 벼랑을 건너야 했어요. 내가 가져올게. 돌석이 백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말했답니다. 너무 위험해.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돌석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돌석은 백구를 등에 업고 약초가 자란다는 험준한 절벽 독수리 바위를 향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산을 올랐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백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백구야. 돌석이 등에 업힌 백구에게 말했답니다. 그곳은 험하고 가파르기로 소문난 곳이라 평소에는 인적이 끊긴 곳이었지만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샛길이기도 했어요. 절벽 끝자락에는 보랏빛 약초가 자란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곳까지 가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바위가 미끄러운 악조건 속에서도 돌석은 백구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고 절벽에 도달했어요.
백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끙, 끙. 백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돌석이 안쓰러운 마음에 백구를 달랬답니다. 바위 틈에서 보랏빛 약초를 발견한 돌석이 손을 뻗어 약초를 캐려는 순간이었어요. 반대편 샛길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올라왔답니다. 하, 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을 보고 돌석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관군을 피해 샛길로 도주하여 국경을 넘으려던 최진사였답니다. 두 사람은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처럼 마주쳤어요. 이럴 수가. 최진사가 돌석을 보고 경악했답니다. 내 놈이 끝까지 내 앞길을 막는구나. 최진사가 돌석을 보자마자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어요. 숙부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돌석이 약초 망태기를 지키고 등 뒤에 백구를 보호하기 위해 뒷걸음질 쳤답니다. 하지만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어요. 너만 없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텐데. 최진사가 살기를 띠고 달려들어 칼을 휘둘렸답니다. 으악! 돌석은 팔에 부상을 입으며 진흙탕 위에서 뒤엉켜 사투를 벌였어요. 죽어라. 이놈아! 최진사가 칼을 내리찍으며 소리쳤답니다. 돌석이 간신히 몸을 피하며 반박했어요. 숙부님이 저지른 일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너를 살려둘 수 없다. 최진사가 더욱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렸답니다. 형을 죽이고도 부족해서 조카까지 죽이려 하십니까? 돌석이 절규했어요. 형이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최진사가 발광하며 소리쳤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독살하려 하다니. 돌석이 분노하며 외쳤어요. 모든 놈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최진사가 혈안이 되어 답했답니다. 김에서 밀린 돌석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끝이다. 최진사가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축 늘어져 있던 백구가 번쩍 눈을 떴답니다. 백구야, 돌석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백구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불태우듯 공중으로 솟구쳐 최진사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답니다. 으악! 이 미친 개가. 예상치 못한 기습의 중심을 잃은 최진사가 비명과 함께 뒷걸음질 쳤어요.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최진사가 백구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답니다. 이놈아! 최진사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도 백구를 떼어내려 했어요. 돌석은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잡고 간신히 버티며 반동으로 튕겨나갈 뻔한 백구의 꼬리를 낚아채 끌어올렸답니다. 백구야, 괜찮니? 돌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벼랑 아래에서는 최진사의 처참한 비명이 메아리쳤답니다. 산 아래를 수색하던 관군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왔어요. 저쪽에서 소리가 났다. 관군 대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답니다. 돌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약초를 한가득 챙겨 마을로 돌아왔어요. 서둘러 탕약을 다려 사람들에게 먹였답니다. 이거 드세요. 돌석이 중독된 사람들에게 약을 먹이며 말했어요. 고맙네. 돌석아. 중독되었던 한 할머니가 약을 받아 마시며 말했답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토하며 의식을 되찾았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백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답니다. 백구야, 너도 이거 마셔야 해. 돌석이 백구에게 약을 먹이려 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 안 마시니? 돌석이 걱정스러워했답니다. 독이 내장에 깊이 퍼진 탓에 약초로도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백구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돌석의 곁에 누워만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았는데 왜 백구만? 돌석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백구가 독을 가장 많이 마셨거든. 노파가 나타나서 설명했답니다. 그럼 정말 소망이 없는 건가요? 돌석이 절망하며 물었어요. 지금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노파가 안타깝게 말했답니다. 돌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10년간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눈물로 고백했어요. 백구야, 미안해.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도 몰라줘서. 돌석이 흐느끼며 말했답니다.
10년 동안 혼자 그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돌석이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백구는 돌석의 손길에 작은 반응을 보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답니다. 네가 있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 돌석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구해줬고 돌석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백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백구야,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질 무렵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영웅 백구의 생명은 꺼져만 갔답니다. 독이 내장에 깊이 퍼진 탓에 약초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백구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돌석의 곁에만 누워 있었어요. 돌석은 밤낮으로 백구를 돌보며 지난 10년간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눈물로 고백했답니다. 백구야, 미안해.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도 몰라줘서. 돌석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그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돌석이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답니다. 백구는 갈수록 야위어갔지만 돌석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주인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네가 있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 돌석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구해줬고 돌석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백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백구야,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한 아낙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백구는 흐릿한 눈으로 돌석을 바라보다가 거친 혀로 주인의 손을 한번 핥았답니다. 그 순간 돌석은 백구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백구야. 돌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두어 번 힘없이 흔든 뒤 깊은 숨을 내쉬며 고단했던 삶을 마감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답니다. 백구야, 백구. 돌석의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여 백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답니다. 사람보다 나은 의로운 개로다.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우리를 구하려고 독을 마셨지. 한 아낙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답니다. 정말 고마운 개였어.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개는 다시 없을 거야.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진심으로 백구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돌석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양지 바른 묘소 바로 옆에 백구를 묻어주기로 했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어라. 돌석이 백구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평소 백구가 좋아하던 육포와 장난감을 함께 넣어주었답니다. 또한 백구가 즐겨 입던 작은 목도리도 함께 묻어주었어요. 네가 좋아하던 것들이야. 돌석이 하나씩 넣어주며 말했답니다. 무덤을 다 만들고 나자 마을 석공이 밤새 깎아 만든 일구총이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그 옆에는 백구의 활약상이 글로 새겨졌답니다. 10년을 기다린 충견,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개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또한 마을을 구한 영웅, 백구의 무덤이라는 글귀도 함께 새겨졌답니다. 이렇게 새겨놓으면 후세 사람들도 백구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겠지. 석공이 비석을 세우며 말했어요.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답니다. 아이들까지 와서 백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백구야, 안녕. 아이들이 꽃을 놓으며 말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 어른들도 술을 부으며 말했어요. 돌석은 마지막으로 백구의 무덤 앞에서 깊이 절을 했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아버지께서도 네가 고마워하실 거야. 돌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세월이 흘러 돌석은 되찾은 재산으로 흉년마다 곳간을 여러 빈민을 구휼하며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덕망 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 돌석이 곡식을 나누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감사해했답니다.
돌석의 집 마당에는 백구의 핏줄을 이은 하얀 강아지들이 뛰어놀았어요. 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백구와의 추억을 되새겼답니다. 백구를 닮았구나. 돌석이 하얀 강아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백구가 뭐예요? 손자가 강아지를 보며 물었답니다. 백구는 아주 의로운 개였단다. 돌석이 손자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명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조상의 묘뿐만 아니라 백구의 무덤에도 찾아와 술 한 잔을 올리며 그 충절을 기리는 아름다운 풍습이 생겼답니다. 백구야, 술 한 잔 받아라.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내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 다른 사람도 감사 인사를 드렸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돌석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건강해진 백구가 꽃밭을 산책하는 평온한 모습을 보았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백구는 힘차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어 남겨진 돌석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 백구야. 돌석이 꿈속에서 두 존재를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아들아, 고생했구나. 꿈속의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백구 덕분에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돌석이 꿈속에서 대답했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저승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도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답니다. 꿈속에서나마 다시 만난 백구는 정말 기뻐 보였어요. 주인님, 이제 아버님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아요. 백구가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돌석이 꿈속에서 백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답니다. 잠에서 깬 돌석은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승에서도 아버지를 지키고 있을 백구를 생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아버지 곁에서 잘 지내거라. 마을에는 백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언제나 백구의 충절과 의로움을 기렸답니다. 옛날 옛적에 백구라는 의로운 개가 있었다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 있었던 실화란다. 할머니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백구의 무덤은 마을의 성지가 되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의로운 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충직한 개가 정말 있었나요? 외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돌석은 평생 백구를 그리워하며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갔답니다. 백구가 보여준 충절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백구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어. 돌석이 늘 다짐했답니다. 해마다 백구가 죽은 날이 되면 마을에서는 추모제를 지냈어요. 백구의 의로운 행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었답니다. 백구의 정신을 잊지 맙시다. 촌장이 추모사를 했어요. 의로운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짐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돌석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도 백구 곁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백구 곁에 묻어 죽어라. 저승에서도 함께 하고 싶구나. 돌석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답니다. 돌석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무덤은 백구의 무덤 바로 옆에 만들어졌어요. 주인과 개가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이제 정말 함께네.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두 무덤 앞에는 더 큰 비석이 세워졌답니다. 의로운 개 백구와 효성스러운 주인 돌석의 무덤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두 무덤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답니다. 백구와 돌석의 이야기는 충절과 의리의 상징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저 무덤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
후손들이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다시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조르곤 했어요. 이렇게 백구와 돌석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의로운 마음과 변치 않는 충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개가 또 있을까?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했답니다. 백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짐했어요. 그리하여 의로운 개 백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이에요. 백구야, 고마웠어. 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의로운 개 백구의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10년 동안 주인의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기다린 백구. 마지막 순간까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정신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네요.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큰 의리와 충절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백구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도 백구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개였지만 세상을 바꾼 백구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